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치 관련 네. 사실 이런 유튜브를 조금 선생님들에게 이제 신점으로 조금 여쭙다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뭐가 궁금해요?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선 맨날 선거하면 뭐가 부정선거를 뭐냐 그 기본이야. 우리나라는 왜 그래 도대체? 어?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건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일 궁금한 건 누가 이길지.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대구도 막 뭐 흔들흔들하고, 맞아요. 네, 대구도 흔들흔들하고 서울도 지금 굉장히 또 격전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 애국 청년으로서 난 애국자 아니야.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는 국민들만 잘 살면 돼. 무슨. 저는 애국 청년으로서 사실 이 서울시가 선생님도 이 마포구 서울 그쵸? 시민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서울 시민으로서 이 서울이 이 민주당 손아귀에 넘어가는 건 차마 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뭐 좀 떨리긴 하는데 네. 선생님이 신점으로 보셨을 때는 좀 어디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옛날부터 네. 오세훈 씨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처음 스타트부터 좋아했던 분이.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신점으로 보셨을 때.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좋아하지. 내가 뭐 사람으로 좋아하나? 신점으로 보셨을 때. 그럼요. 처음부터 저는 네네. 그분을 조금 지지하는 뭐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뭐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눈에 띄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도 여러 짓을 때 하나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 스타 기질을 가진 사람이 뜨듯이 정치 쪽으로는 괜찮을 거. 옛날에 노후에는 많이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봤던 분 중에 한 분이시지. 오세훈 씨. 그럼 너무 좀 희소식이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구, 부산, 울산 지금 되게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많은데 지방선거는 최종적으로 좀 민주당이랑 뭐 국민의힘 중에서 어디가 좀 승리할까요? 난 당연 어디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정치를 알아야 될 뭐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이 어디에가 국민의힘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르겠고. 뭐 국민의힘이 뭐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오세훈 시장이 그쪽 기운이 부산이 좀 강하게 들어있죠. 맞아요. 그쪽도 강하고. 네.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지방선거 그냥 아까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예.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희소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어떤 그런 뭐 이 사전 투표나 이런 부정선거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전투표?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쉬는 날 빨간 줄 있는데 다 놀러 다니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 날이 네. 빨간 날 일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전 투표. 그 사전투표 미리 다 하고 다 놀러 가고 그날은 투표하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부정투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매번 이런 일들이 시끄러우니까 없애지 뭐하러. 못하는 사람 못하고 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무슨 투표를 그렇게 갈라서 해.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되게 걱정인데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어려운 질문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왔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네. 아세요? 좀 말이 많은데 뉴스 좀 보셨으면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그냥 매번 선관위라고? 매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뭐 자기들은 조사 안 받겠다고 뻗팅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왜 버팅겨 받으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좀 그건 못 바꿔요? 난 다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뭐 자기들은 뭐 그러니까 조사 안 받겠다 뻗팅기니까. 그러니까 왜 버팅기냐 아무 이유 없으면 받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 그냥 진짜 신점으로 보셨을 때 좀 부정행위가 있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항상 모든 일에 부정을 낀다고 봐요 저는. 100%를 갖고 보진 않아요. 100%가. 그러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100%면. 이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거든.
그 불을 피우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또 뭐 언젠가 뭐 그거 해서 나와서 부정투표 해놨잖아. 맞아요. 그런 건 있다니까. 못 밝혀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정투표는 들어와요, 이거는. 그럼 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신점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되면 그 이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좀 뭔가 쉽지 않은 길을 갈 텐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힘들어질 일이 생긴다. 우리가 뭐 끌어내려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또 병원에는 하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인물 신청도 보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재명은 좀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하반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의 운기는 조금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6월 3일 날 보면 6월, 7월, 8월, 9월, 10월부터는 시작이 되시겠지. 근데 뭔가 일이 하나 더 터질 것 같아요. 일이 하나 더 터진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지금 이재명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 사람이 하나 누군가가 또 나와서 뭔가 터질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 배반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 배신을 한다. 그쪽 배반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재명 뒤통수에. 그렇지. 재밌겠는데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좀 약간 선거일이 막 다가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이번에 꼭 선거해야 되겠네.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선생님도 신점으로 보셨을 때 그런 게 확실하게 좀 보이시는군요. 네. 그런 어떤 무조건 부정행위가 있었을 거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여튼 잘 저기해서 조금 우리들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조금 매번 이거 힘들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정책이 바뀌고 갑자기 뭐가 바뀌고 뭐 지금 안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 하다 못해 처먹고 있으니까 지금. 교통 법규까지 다 바뀌어갖고 우리가 지금 차도 세월을 떠도는데 뭐 새벽까지 그 공무원들은 무슨 죄인데 새벽까지 그거 다 딱지 띠러 다녀. 그 양반들은 추가 금액 주나? 그냥 일 시키나? 알겠습니다. 한번 진짜 저희 국민의힘의 승리를 한번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붙잡고 우리 투표하러 가자고요.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더운 것보다 네, 더운데 지금 밖에서 네.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사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녀오신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진짜요? 네.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집회를 보긴 했지만 네. 저 참여해 본 적이 물론 이제 몇 번 참여를 했었지만 이런 사실은 혁명 같은 일에 참여를 해본 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서로 다 배려하고 그렇죠. 봉사하고 그건 사실 보기에 좋은 건 맞는데 맞아요.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안 일어났으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사조직처럼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선관위가 네. 어떤 비리가 있는지 선생님이 워낙 영감하신 무당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한번 알고 싶어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떤 부정과 어떤 비리 그리고 왜 그런 비리를 저질렀는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선관위가 되게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도둑질을 해도 네가 도둑질을 해도 우린 괜찮아. 우리끼리 한 조직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조직은 일을 안 해. 이게 공무원들이라기보다도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 양반들은 엘리트야. 엘리트 중에도 귀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갑이야. 항상 갑에 있는 분들이야. 갑에 있는 분들은 내가 직접 일을 안 해요. 사람만 쓰면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남을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사용하기 편한 사람, 내 얘기하면 그냥 일해주는 사람들만 쓰는 거야. 그리고 그냥 쓸 수는 없고 돈은 줘야 돼. 그러면 돈은 나라대 얘기하면 그냥 돈은 나와.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아. 일 대충 하고 돈 받고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은 받았는데 투표용지는 반도 안 만들었어. 그쵸. 49.8% 정도밖에 안 했고 그 정도로 일을 안 하는 약간 부패 조직이죠. 부패 조직을 그냥 독립된 기관이라 해서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할 수도 없었었고, 허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까지 손을 댔어도 그게 내란이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울 정도로 그쵸. 이 사람들의 그 흑막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본인들의 비리를. 사실 이게 저는 제가 느꼈을 때 네. 제가 배우기로는 초등학교 때 네. 반에서 지갑만 없어져도 난리 나죠. 사실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만 생겨도 모두를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할 상황 자체를 네. 안 만들면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어떤 백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가 나쁜 짓 한다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클래스에서 한 교실에서 공부를 잘하고 항상 잘하는 반장이 있어. 그리고 한 해는 공부를 못해. 근데 반장이 그 공부 못하는 막 그 못살게 굴고 그 친구한테 돈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 공부 못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선생님은 반장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쵸. 반장 공부도 잘하고 걔는 엘리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고 감싸는 어른들이 있었듯이 선관위에 있는 판사님들은 엘리트야.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뭐 재판소 가면 판사님이 최고잖아요. 그쵸. 검사, 변호사보다. 그러면 판사님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판사님 이렇다면 다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걸 옹호를 해주는 거는 나라 기관이죠. 정부죠. 나쁜 짓 해? 아 그래 뭐 한쪽 눈 감고 뭐 예산 주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뭐 집권을 해야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관위가 선거를 할 때 우리한테 조금 잘해주는 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뒤를 봐주겠죠. 네. 안 봐주는 쪽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보수하고 진보가 있는데 보수가 정권 잡았을 때 보수 그렇게 했겠네? 뭐 진보도 그렇게 했겠네? 뭐 진보는 근데 저희가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투표를 보고 의석수를 보면 돼요. 적어요 차가. 네. 진보가 이번에 의석수를 가졌을 때 차가 얼마나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났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권을 잡고 있는 당에서 그냥 눈 감는 거예요. 엘리트는 나쁜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본인들의 선입견.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뭐 엘리트니까 우리가 조금 눈 감아주면 우리한테 좋은 게 있겠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번에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사실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선관위가 이제 공중분해 수순을 밟는 거죠. 네. 일단 투표는 국민이 하는 거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는 뭐 그래 우리는 선관위를 갖고 가겠다 하면 이제 정부가 내려앉는 거죠. 정권이 내려앉는 거죠. 현 정권이. 그럼 현 정권의 미래 사실은 이재명 씨가 네. 앞으로는 네. 좀 어떤 운기가 보여질까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지금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끌고 오고 굉장히 지선 전까지는 좋았는데 지선이 끝나면서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이 지선이 본인의 폭발을 시키는 폭탄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폭탄의 계기죠. 이건 지금 뚜껑 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은 다른 것도 많아요. 뭐 공소 취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선관위를 뭐 재선거하는 것도 수순도 안 밟고 본인 것만 한다 하면 이제 내려앉는 거예요. 음력 5월부터는 내려앉기 시작을 하거든요. 안 보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겉으로 표출이 날 정도로 들썩들썩해요. 하반기 운으로 좋지가 않아요. 내년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아무리 진보가 지금 지지율이 높고 지금 현재 정권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지선 전엔 60% 정도 했어요. 네. 지금 50% 끊고 45%도 안 되고 41%. 어떤 리서치에서는 40% 정도거든요. 네. 60%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자, 여기서 20% 내려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선거, 재선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여기다가 공소취소 갖고 들어오면 정권 잡고 1년 기자회견에서 네. 공소취소를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검 뭐 법적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당신 다 만들어놓은 판에 그냥 편한 대로 왔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거도 재선거 안 하는데 공소취소 얘기가 나오면 이 정권은 무너지는 거죠. 운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본인 좀 힘들 거예요. 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순방을 갔지만 해외 순방이라고 볼 수가 없죠. 목적이 없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목적이 없어요. 6.3 지선에서 이렇게 부정이 있었는데, 선관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다? 뭐 때문에? 목적이 뭔데? 그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선관위도 국민 세금이에요. 개인의 포켓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부정적인 선거가 일어났다 하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 세금 가지고 순방을 갈 게 아니라 자리를 지켜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수장이죠. 그럼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권인 네. 네, 본인의 이제 의결권이 박탈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재선거가 일단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이루어져요. 가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참정권, 지금 지선도 그렇고, 지선이라는 거는 서울시장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국회의원에서 왜 저 사람이 됐지 하는 사람도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게 지금부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 사람이 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됐고, 방송사고를 낸 어느 지역의 시장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 또한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투표수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나왔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몇 지역에 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게 전라도래도, 경상도래도, 서울이도. 이거는 100% 전국적으로 지선을 다시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네. 현 정권에 좀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타격이 클 겁니다. 엄청 많이 클 겁니다. 일단 보궐에서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보궐이 지금 11대 4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장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 정권에는 많은 것들이 타격이 가죠. 그러면 지지율도 많이 상승이 아니라 하강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본인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깝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끝까지 지켜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지선의 재선거하고 공소취소 두 가지.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10대에서부터 뭐 10대, 20대, 40대, 2030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40대, 50대들은 할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30처럼 짐을 많이 안 져요. 근데 지금 정권이 하는 것들은 10대, 20대, 30대가 다 짐을 질고 가요. 미래의 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이 본인의 주권을 잃어버린다 하면 대학교 시국선거 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국무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제2의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가 있다. 민주화 운동이. 이건 되게 큰 거거든요. 그건 당파를 다 떠나서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순수한 국민 주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켜주지 않고 대통령 혼자만의 죄를 공소취소를 밀고 나겠다 하면 이 정권은 아무도 붙잡아 줄 수가 없죠. 공권력 투하가 된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병원연의 운세에, 특히 대통령, 현 대통령의 운기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쵸. 세계 지도를 다 펼쳐보면 대한민국, 일본, 뭐 미국의 LA 이쪽인데, 이쪽에 있는 지역이 언제부터 힘을 받느냐? 음력 5월부터 힘을 받아요. 그러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력 5월부터 힘을 굉장히 받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이게 얼마 있다가 이 불씨가 꺼지겠지? 아니요, 안 꺼져요. 내년까지 계속 가요. 불씨가. 그 말은 국민들이 이 기운이 허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은 버티기가 힘들죠. 옛날에 촛불 있었잖아요. 그렇죠. 촛불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 말은 정권이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고요. 이 지금 젊은 친구들의 움직임을 꺼트리기에는 지금 정권은 역부족이고, 그리고 진보에서도, 진보의 청년들도, 그 다음에 진보의 성향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도, 이분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나오신 거거든요. 결국은 세상이 많이 격변하겠네요, 선생님. 대한민국이 병원연에 격동을 합니다. 주가도 격동을 할 것이고,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이럴 때는. 그쵸. 한 사람 한 사람 뭐 상담하실 때 전화 오셔갖고 선생님 국정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정권에 대한 의식이 정확해야 되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눈을 굉장히 똑바로 뜨시고 다 관심을 가지시고 안 된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주권이잖아요. 투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투표가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됐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어. 만약에 이번에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하는 게 없었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거예요. 전에하고 똑같이 아무 일 없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선관위, 부패 조직이 자기네들끼리 엘리트는 일을 잘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여행 가고 휴가 내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실수를 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결국은 모든 게 만천하에 드러난다. 다 드러나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실타래 실이 풀리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